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작용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시장의 강력 대책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제 책상 맨 윗서랍에 서울평양주류 협력사무소가 들어있습니다. 글쎄요, 뭐 과거를 회개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잘 아시다시피 취임하자마자 코로나 방역이면 방역, 부동산이면 부동산, 연일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요, 논란이 뜨거운 건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이 전문가 자문회의를 소집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도 다 부작용과 엮이는 것도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특히나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무슨 식당이나 유흥업소에서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커지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 돌보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이도원 의원님, 네. 이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문단 회의, 자가진단 키트 회의, 전문가 회의를 위해서 예정된 업무 보고도 줄줄이 취소했다. 결국 본인이 생각할 때 오세훈표 방역의 핵심, 뭔가 한번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그 자가진단 키트 관련해서 서울시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정부에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일단 진단 키트에 집중을 하는 것 같고 선거 과정에서 아무래도 후보들이 가장 만나는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한 600만 분 정도, 소상공인이 한 650만 분 정도 있다고 이제 추산이 되는데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 그리고 부산에 집중이 아무래도 돼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시까지 영업하는 거랑 12시까지 영업하는 거랑 얼마나 방역의 차이가 있고 실제로 얼마나 환자가 늘어나는지 자료가 있냐, 근거가 있냐. 그런 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요청을 오 시장으로서는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오늘 보면은 여당 의원 중에서도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하는 데다가 사실 이제 백신이 지금 확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도 시민들 사이에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시기가 아주 좋지는 않죠. 4차 대유행 얘기가 나오고 서울 수도권에 조금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시도를 하는 게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냐 이건 논란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700명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하고 그래서 이제 오 시장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무슨 전국이나 서울시에 전면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진단키트를 사용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영업시간을 현재 10시까지 제한하는데 한번 일부 업소라도 12시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방역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감염 경로도 따져보고 하면은 뭔가 새로운 대책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걸 시범 실시하고 했는데 만약에 감염자가 굉장히 늘어나면 서울시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역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도는 하더라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가 오 시장의 본인 SNS 추가 설명을 읽어볼게요. 대다수 국민들은 거리두기 원칙을 충실히 지켰지만 대유행은 지난 1년 동안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방역 방법을 전면적이고 전환적으로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업소들의 그 문 닫는 시간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면서 자가진단 키트가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해보자. 오 시장 이런 뜻이겠죠? 시도는 할 수 있는데 오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도박일 수도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현실적으로 경제와 방역을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아무래도 거리두기를 심하게 하면 그 방역은 좀 성공할 수 있겠지만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수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풀어버리면 내수는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확진자가 확 늘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의 저 부분은 내수를 활성화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조금 풀어는 주되 방역도 잡겠다는 건데 만약에요.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지금 뭐 확진자가 700명 막 이런데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으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걸 수 있겠으나 서울에서 오세훈표의 저 방역 대책을 실시를 하고 나서 갑자기 몇 주 있다가 확진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네. 그 책임은 전부 다 오 시장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 시장이 무엇을 시도하고 왜 저렇게 하는지는 저는 이해는 하고는 있으나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이 오세훈표 방역은 시기상조다라는 반응입니다. 지금 현재 거리두기 격상도 검토 중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오 시장의 말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 유의성, 그러니까 쪽 신뢰도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양성인데 음성으로 계속 활동하는 거잖아요.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가 전체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중앙정부는 오 시장 표 방역에 좀 난색을 표했는데 그런데 김근식 교수님, 저하고 네.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겠습니다. 4월 13일 그러니까 어제 단 하루 조사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방역을 어떻게 평가했냐고 했더니 서울 지역에 한해서 방역 측면에서는 반반인데 민생 측면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거든요. 이게 지금 여론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1년 넘게 코로나19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1차, 2차, 3차 유행이 지나서 4차 유행이 다시 또 조짐이 있는 상황이고 백신은 지금 아직까지 언제 이게 집단 면역이 형성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1년 넘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또 민생경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지금 너무 지쳐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뽑힌 서울시장으로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방역도 원칙을 지키되 또 민생이나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해보자는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처럼 이번에 이 자가진단 키트라는 것을 강력하게 좀 문제제기를 하면 방역은 반반이 섞이는 게 이게 위험할 수도 있고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다 더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술적인 어떤 검증이 된 어떤 자가진단 키트를 만들게 된다면 예. 9시든 10시든 11시든 12시든 영업시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좀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도 도움이 된다는 게 반반 되는 것 같고 또 분명한 건 민생 측면은 압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업시간을 좀 업종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이 했던 거리두기라는 게 2단계, 2.5단계, 3단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5인 이상 금지, 뭐 10시 이상 이후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9시는 안 걸리고 10시는 걸리느냐? 뭐 5명이면 안 걸리고 4명이면 안 걸리고 5명 걸리냐 이런 것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못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민적이고 자의적이고 획일적인 기준과 잣대보다는 이제는 지쳐가고 있는 우리 민생 경제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굳이 오 시장의 이 자가진단 키트나 이 문제 제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 이제는 좀 전 국민이나 정부 당국이 모여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좀 광범위한 내용에서 좀 그 맞춤형 방역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여론은 분명히 제가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오세훈표 방역이 조금 위험하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6명이 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면 집권여당, 정부여당도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부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5인 금지인데 5인 집합 금지인데 이 4명씩 따로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최대한 접촉을 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동을 줄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이 정책이 정말 민생에도 도움이 되고 방역도 도움이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만약 이걸 못 잡았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500명, 600명, 700명까지 나온 상황인데 만약 이게 1000명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영업시간 제한 9시에 또 카페 영업 문 닫아야지
이런 영업 제한이나 영업 금지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경제에 훨씬 폐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영업손실보상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법률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네. 또 얼마 전에 이런 영업금지 에다가 영업 제한 업체에다가 보상이 일부 나갔다는 측면도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과 정부가 다 같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요, 그런데 오늘부터 오세훈표 방역을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방역 대책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정확성이 완전하지 않은 자가검사 키트를 믿다가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방역 실험 구상을 유보하고 정부 방역 당국과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 볼모로 방역 실험한다는 게 지금 최인호 대변인의 얘기 화면에 만나봤는데, 그렇죠. 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지자체와 방역 엇박자,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럼 여당의 얘기처럼 이걸 계속 이렇게 유지할 거냐? 그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어떤 돌파구가 있느냐? 뭐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우선순위를 뭐 해둬야 될지는 판단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야의 문제라든지 뭐 보수와 진보의 문제는 아닌 거고. 예.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처음은 당선돼서 첫 일성이 서울형 거리두기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거리두기와 좀 다른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정치적으로 논쟁이 붙은 거지. 사실 정치적으로 논쟁 붙을 사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뭘 기대하는지도 저는 이해는 할 수는 있다고. 걱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여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 저것도 이름 저는 저런 걱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견에 맞는 말일 수 있죠. 예. 그러다가 마지막 강훈식 의원 얘기 보시면 유흥주 좀 집단 감염이 높은데 지금 실제로 부산 같은 데서 그런 현상들이 있고 유흥주 좀 시간 늘렸다고 만약에 늘어나면 어떡하죠? 걱정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여당에서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표 방역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본인의 어떤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거 뭐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 보는 시각마다 찬성하고 반대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 예. 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방역당국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지금 밀어붙일 상황은 아닌 것이다. 잘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죠. 뭐 정치가 이게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요. 김태현 변호사님이 방금 전에 신현영 의원 얘기를 했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의사 출신의 초선 신현영 의원이 오세훈표 방역이 좋다. 뭐 우리도 채택해야 된다.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가라, 정신 차려라, 일부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또 악플 세례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으로 돋보이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했느냐라고 보면 사실 답이 없다고 봐요. 지금 패널 분들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부와 굳이 더 협력하고 협의하고 조금 더 현명한 대책,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하고 유연한 방역 수칙을 좀 이제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는 저는 최초의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 특히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는 광역지자체장은 법적으로 이 코로나 방역 수칙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새롭게 시도를 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볼 필요 없다고 보고요. 똑같은 논리로 지금 신현영 의원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고 의사 출신 의원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과거부터 지난해부터 자가진단 키트를 계속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자가진단 키트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동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치적 색깔을 보고 국민의힘 의원 출신 오 시장 편을 들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악플세를 하면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 내에 지금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 게 또 저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의 반성이나 2030 의원들의 사과문 같은 것에 대해서 친문 강성 권리당원들이 뭐 반발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이런 것들의 내용이 과연 이 보선 참패 이후에 이 민주당이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놓고 서로 간에 갈등을 하는 건데 똑같은 연장선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렇게 신현영 의원이 당파를 떠나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의할 것 동의하고 토론할 것 토론한다는 의미에서 논의를 해보면
저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이라 하더라도 같이 좀 보조를 맞춰주는 게 필요한데 저렇게 권리당원들이 국민의힘 편든다고 나가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아줌마라고 비하하는 발언까지 해버리면 제가 볼 때 생산적 논의가 가능할까 굉장히 좀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하는 거 그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권리당원들이 저런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당원이라고 하는데 많은 당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기 때문에 일부 당원들이 어떤 저런 의사를 표현해서 마치 당원들이 다 저렇게 강성 의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왜곡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런 의견을 내는 분도 있지만 또 신현영 의원의 소신 발언에 대해서 또 좋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아, 민주당 당원들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 저런 비판을 받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고 또 아니면 또 수렴해서 자제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뭐 오세훈표 방역이든 방역 체계를 두고 논란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백신 수급이 예상보다 더뎌서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말 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 대표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백신 공급 계획을 알렸었는데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CEO와 어젯밤 9시 53분부터 10시 20분까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27분간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제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모더나가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물량인 2천만 도즈보다 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해서 뭔가 백신 수급이 숨통이 트였다라는 청와대 말 들었는데 5월부터 4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 근데 이제 다음 달이 5월이잖아요.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네. 근데 지금 모더나가 7월까지 미국에 한 2억 회분을 미국에 먼저 주기로 하면서 이제 우리 백신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확보한 물량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발표한 물량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있고 확보한 물량 가운데도 안전성이 과연 확실한가 이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 그 모더나 CEO까지 통화해가지고 2천만 명분 4천만 회 투입 분량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도 수요가 늘어나고 EU 유럽연합이라든지 일본, 카타르 다른 곳에서도 모더나에 요청을 하니까 우리한테 주기로 했던 물량이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그 우려가 있고 얀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600만 그 도주를 추가로 가져오기로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혈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진 겁니다. 그럼 기존에 아스트라제네카도 혈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30대 이하로 할지 60대 이하로 할지 기준 같은 것도 지금 약간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약간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조금 그 걱정이 되고 정부가 11월까지는 어떻게든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 변호사님, 네. 뭐 11월까지 집단 면역 그리고 그제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백신 외교 차질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 뭐 이런 삐걱거리는 느낌이 있으면 좀 더 국민들에게 백신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계속 방역체계 풀어달라 얘기하는데 좀 더 진솔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정의 운영과 책임이란 거는요. 결과 책임이고 무한 책임입니다. 대통령은 정부는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안 도와줘서 국제적으로 백신이 부족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백신 수급은 조금 꼬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도 뭐 혈전 문제 때문에 지금 공급해도 쉽지 않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뭐 정부가 지난번에 막 계약할 때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인데 충분한 양을 확보를 했습니다. 인구보다는 넘는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수, 몇 배수의 백신을 다 계약을 미리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화이자가 좋을지 모더나가 좋을지 노바백스가 좋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1억 명이라도 각각 1억 명, 3억 명 이렇게 계약을 해놓는 겁니다. 예. 돈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작년에 계약 안 하고 있다가 백신 문제 생기니까 연말에 부랴부랴 계약하고 뭐 대통령이 전화해서 모더나나 계약했다.
물량 안 오잖아요, 지금. 노바백스 아직 승인도 못 받았잖아요. 네. 얀센 미국에서 못 쓰잖아요. 그런데 11월까지 집단 면역? 저도 정말 집단 면역 됐으면 좋겠고 마스크 진짜 벗고 싶은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대통령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솔직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민한테 이해를 구하고 회초리 맞을 건 맞고 대책 세울 걸 대책 세워야지 대통령의 백신 얘기가 잘하라고 질책했으니까 잘 될 겁니다. 여기에 고개 끄덕이 잘 되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릴 국민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봐도요, 이 백신에 관해서는 이제 정부가 조금 더 솔직할 필요가 있고, 많은 국민이 지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거의 절규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K방역에서 지금 1년 넘게 계속 그 강조했던 K방역의 우수성이 이제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전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역을 잘했다 칩시다. 이제는 모든 전 세계 국가가 이제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만드는 건데, 예. K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 접종률 따지면 지금 100위권 밖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통화하면서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국민들이 지금 한마디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님, 저는 도대체 언제 맞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백신을. 그렇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구체적 날짜와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알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말대로 백신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 일정과 스케줄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능한 정부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통령께서 방역대책회의에 와서 걱정 없다라고 말씀 호언장담을 하지 마시고 국민 개개인이 정말 나는 연령대가 언제고 직업군이 언제인데 몇 월 달에 며칠 날 맞을 수 있다라는 계획표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잠시 아까 그래픽 중에 오타가 있어서 바로 잡는데 4차 유행의 기로 속에 백신 수급이 빨간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백신이 우리나라로 오는 건 좀 더딘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늘면서 또 추이를 봐서는 우리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좀 국민들 답답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그런데 오세훈 시장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